네, 안녕하십니까. 한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2강, 자금 관리. 파트 1의 이제 경영 부분에서 2장, 자금 관리 37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 자금 관리는 핵심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기초적인, 그러니까 저도 역시 뭐 회계사도 아니고 전문적인 수학을 공부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측치. 그러니까 지난 통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다음 달에 예를 베이비로 치면 다음 달에 100일이 몇 개 들어올 거냐, 돌이 몇 개 들어올 거냐, 또 예상 지출이 얼마일 거냐 이런 거부터 또 우리가 지금 스튜디오 운영하면서 지출병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간 관리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장에서는 자금 관리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자금 관리 보시죠? 37페이지. 경영자는 숫자에 밝아야 한다. 숫자를 모른다는 경영에 자격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잠시 보관하는 돈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부분이 충당금이 없으신 것 같아요. 충당금이라는 게 예비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데 특히 내 생활비하고 사업에 운영하는 돈을 좀 어느 정도 구분을 해놔야 되는데 그 구분이 되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결산해보면 돈이 없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 38페이지 보면 오너도 급여를 받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내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이제 매출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근데 남는 게 1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내 인건비를 300이든 500이든 이렇게 떼어 놓으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보통 오너의 급여하고 내가 쓰는 거를 그냥 지피는 대로 쓰는 개념? 그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계산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경비 지출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뭐 술 한잔 드시는 거라든지 뭐 문화 활동 한다든지 이런 걸 생활비라든지 이런 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페이지 40페이지 보시면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통장을 좀 분리하시라는 건데 우리 선생님께서도 지금 사업자하고 요거하고 좀 나눠 놓으셨나요? 통장을? 네. 그러니까 재물을 좀 나눠 놓으셔야 돼요. 이거 예를 들면 보통의 사진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은 수입부터 한번 살펴보죠. 수입에서 보면 카드로 이제 정산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현찰로 내가 들어와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드로 들어오는 돈하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하고 좀 구분은 두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입금 통장은 두 가지로 여기 카드 매출하고 현금 매출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출 통장에서 보면은 지출 통장이 보면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충당금, 재투자 비용 통장 이렇게 있는데 요 마지막 건 제외하더라도 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이 볼 때 고정 지출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품목 중에? 수도세, 종부세. 예, 예, 그런 개념이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사실 고정하고 변동 거의 차이가 없는데 고정이라 하면 일정한 비율로 빠지는 돈 뭐가 있을까요? 임대료. 항상 거의 고정이죠. 그 다음에 우리 직원 봉급. 물론 상승폭도 있지만 뭐 200만 원이다, 15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이렇게 고정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오너 인건비. 내가 쓸 생활비라든가 내가 쓸 비용. 사실 고정 지출 나눠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변동은 뭐냐면 아까 수도세, 전화, 뭐 전기, 난방비 이런 거는 뭐 사실 고정이긴 거의 반고정이긴 한데 약간 변동이 있죠. 그다음에 재료비 약간 변동이 있죠. 그건 여기 통장으로 이제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당금, 나머지 잉여금을 이제 놓는 거죠. 그리고 고정지출에서 또 중요한 게 여기서 내 집 생활비를 떼어서 여기다 옮겨 놓으셔야 돼요.
집에서 그러니까 여기 회사 쪽하고 이쪽 회사 쪽하고 집 생활비하고 나눠 놓으셔야 돼요. 집에서도 고정지출, 변동지출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좋아요. 저도 초기에 개인적인 얘기지만 집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이거를 이제 딱 리스트를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산출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 돈만 딱 주는 거죠. 예.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여기가 돈이 부족하면 여기서 빌려오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서는 흑자인데 여기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경조사가 많다거나 할 때 여기서 이제 떼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합산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정지출이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가요. 변동지출이 예를 들어서 평균 500이 나가요. 그리고 이제 총 매출은 만약에 2,5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1,000만 원, 여기다 500만 원을 넣어놔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500원 어디다 놔야 돼요? 충당금 나죠. 다시 정리하면 내가 매출이 2,000만 원이에요. 계산을 해봐서 항상 고정으로 지출된 통장이 보니까 1,000만 원이 나가요. 임대료, 뭐 직원 봉급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변동 지출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뭐 재료비하고 난방비 뭐 이런 거 했더니 500이 나가. 그럼 500이 남았죠. 500이 남은 건 여기다 넣어놓으셔야죠. 그럼 충당금이 용도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아시겠어요? 충당금이 어떤 거? 자, 집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돈을 모아놨다가 뭐 도색을 다시 한다든가 아파트 뭐 주차장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카메라, 컴퓨터 천년만년 쓸 수가 없죠. 그죠?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거를 사야 된다면 어때요? 목돈이 나가죠. 그럼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충당금에서 모아놨다가 하셔야 되고, 또 특히 충당금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세금. 맞습니다. 세금. 자, 여러분이 버는 게 1,000만 원이면 얼마 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부가세 10%. 그럼 1,000만 원이면 얼마 내야 돼요? 100만 원. 근데 100만 원만 나가는 게 아니죠. 뭐가 또 나갈까요? 종합소득세. 네. 그러니까 사실상 보통 평균 한 15%는 떼놓으셔도 내 돈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인테리어, 뭐 의상, 소품, 또 내가 뭐 세미나 비용, 뭐 등등등. 그 여윳돈이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돈의 흐름을 어떻게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뭐 저도 제가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저는 제 방식대로 쓰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 얼마가 남았고 얼마가 안 남았고 이달은 됐고 안 됐고가 나와야 되는데, 통장 하나를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죠. 카드도 들어와. 카드 입금도 들어오고 현금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 개인적으로 나가는 보험, 우리 와이프가 나가는 보험, 이렇게 혼동돼 있어요. 그래서 장부상 정리를 하시든 통장을 이렇게 분리하시든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장부상 정리하면 좋긴 하지만 통장으로 더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돈이 들어오면은 여긴 1,000만 원 넣어놔야 돼, 여기는 500만 원 넣어놔야 돼,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옛날부터 이제 장사 오래 하신 분들, 선배님들 이렇게 하셨는데 돈을 체계적으로 얼마 썼는지 또 확실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을 좀 분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생활비 통장도 마찬가지로 고정지출, 생활비에서 고정지출이 뭐가 있을까요? 애들 학원비, 그 다음에 내가 채무를 졌다, 빚을 졌다, 이자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보험비, 이런 게 고정지출 아닐까요? 어때요? 그 다음에 변동지출은 뭐가 있을까요? 뭐 가스비, 난방비, 집에서도 그죠? 예. 근데 충당금은 왜 필요할까요? 뭐 갑자기 경조사라든지 집안에 누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 지출하고 가게 지출하고 나눠 놓으셔야 돼요. 집하고. 그래서 일정 금액을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은 특히 충당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충당금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제 여러분이 계속적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시설도 투자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장비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목돈 써서 그 돈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강요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시간이 많으세요, 돈이 많으세요? 시간.
시간 많으세요? 네. 돈은 없으세요? 네. 시간이 많다. 그럼 시간의 기준을 볼게요. 시간이 많다라는 거는 두 가지 경우죠.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해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은 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좀 많아. 네. 아, 어떻게 해요? 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해요. 동시에 처리한다는 것보다도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한 가지만 처리하고 B라는 사람은 두 개를 할 수 있어요. 생산성이 더 높아요, 작아요? 높죠. 그래서 돈인 거죠. 자, 우리 사진관은 주문 생산입니다. 주문 생산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 그러면 한 시간에 하나씩밖에, 한 시간에 한 팀을 친다 하면은 8팀밖에 못 해가지죠. 제조처럼 막 12, 16개, 20개, 100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시간이 돈인데, 시간과 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인이 되느냐, 하인이 되느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놈이 딱 있는데, 여기 위에 있으면 주인이고요. 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될까요?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기록. 기록을 하면 보이죠. 흐름이 보이죠. 그럼 통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기신 거예요. 근데 그 통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죠. 지배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까요? 우리 혹시 선생님 카드 쓰시나요? 카드 명세서를 딱 보죠. 이달에 너무 적게 나온다는 경우보다는 이달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러면 지배당한 거예요. 돈에. 예. 근데 기록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기록을 하시고 돈도 기록하시는 게 좋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사소한 거라도 품목별로 나눠서 식대, 교통비, 커피, 담배, 기타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 수입 부분도 나눠 놓으시고 또 일을 할 때 보면은 내가 근무한 게 파란색, 빨간색은 이제 쉬는 날 가족들하고 보낸 거, 노란색은 자기 그 개발 책이라든가 자기 활동적인 생각.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많은 게 좋을까요? 빨간색이 많은 게 좋을까요? 네,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뭐 일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파란색이 많은 게 좋은 거고, 나는 가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러면 빨간색이 더 많은 게 좋겠죠. 그리고 나는 자기 개발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노란색이 많으면 좋겠어. 그런데 적당한 비율로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계획표.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 달 2017년도 5월은 5월 1일부터 9일까지 연휴가 쫙 있었죠. 저도 가족의 달이라서, 예,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빨간색이 굉장히 많네요. 예, 여기까지. 그죠? 여기는 이제 드문드문이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몰아서, 한 번에 똑같은 양인데 어떤 사람은 20일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일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만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쓰시는 프랭클린 플래너나 3P 바인더 이런 노트 적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적는 게 많더라고요. 프랭클린 플래너도 한 5년을 써봤는데 결론적으로 그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쓰시길 바래요. 그것도 너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 해갖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하고 돈을 컨트롤 하려면 뭐라고요? 뭐 하시면 된다고요? 주인이 되면? 예, 기록을 하시면 돼요. 기록을 하셔갖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구나. 이게 시간을 어떻게 보냈구나, 안 보냈구나를 여기서 정확히 보시고,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정리하시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제가 더 추천하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컴퓨터도 활용하시지만 실제로 글씨로 적는 것도 병행해서 쓰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때로는 그거 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빨리 적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적으면서 내 활동 전두엽을 또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모를 너무너무 강추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짧은 시간을 했지만은 지금 오늘 이번 시간 뭐 했죠? 우리가 자금 관리 했어요. 자금 관리. 자금 관리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모르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숫자를 모르시면은 사업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아까 1강에서 뭐라 그랬어요? 경영의 부부 파트에서
설계도를 잘 짜라고 하셨잖아요. 설계도하고 연관이 돼 있죠. 뭐예요? 숫자, 통계. 예.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난달에 어땠고, 또 특히 전년도 매출 기준을 대비해서 올해랑 비교해 보면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지난 통계는 필요 없어요. 자, 이달에 내가 목표가 2천만 원인데 오늘 10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오늘은 700만 원까지는 했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좀 더 분발해서 2천만 원 맞춰보자. 이렇게 계획이 더 중요한 게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뭐 사칙연산 말고 인수분해 미적분을 푸는 이런 숫자 말고 정말 더하기 빼기 잘하는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요런 정도 생각하시면 머리 아프실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관리 잘 하셔가지고 통장에 여러분 회원들의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가득가득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리더십인 것 같아요. 파트 1에서 제일 마지막 3강인데 다음 시간에는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